시베리아의 추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몇 분 안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1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이 얼어붙은 왕국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하족입니다. 아무도 감히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불과 함께 춤추고 불타는 석탄 위를 걷고 종종 뼈에 힘이 남아있는 채로 100살까지 사는 공동체입니다. 숨결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얼음으로 변하는 땅에서 사하족은 논리, 과학, 심지어 생존 자체를 거스르는 삶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없는 서론의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는 바람이 고대 정령처럼 울부짖고 태양은 서리로 조각된 세상 위로 희미하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 속으로 불과 얼음으로 형성된 문화의 심장부로 여행합니다. 사하족을 형성하는 얼어붙은 왕국. 시베리아는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듯하지만 모든 것이 얼음에 갇혀있는 땅입니다. 사하족의 고향인 야쿠티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활한 백색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8개월 동안 겨울은 무자비한 소나기로 짓누릅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때로는 60도까지 떨어져 땅을 돌로, 공기를 유리 조각으로 만듭니다. 눈은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두껍고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두 번째 피부처럼 지구를 덮습니다. 침묵은 너무나 완전하여 얼어붙은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처럼 들립니다. 이 얼어붙은 캔버스 위로 어두운 타이가 숲이 고대 수호자처럼 서 있고 가지들은 너무나 빽빽한 서리층에 짓눌려 희미한 태양 아래 푸른 빛으로 반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강 중 하나인 웅장한 레나 강은 1년의 대부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사람들이 여행하고 교역하고 생존하는 빛나는 얼음 고속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잔혹한 아름다움 아래에는 사하족의 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혹독한 풍경은 그들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스승입니다. 공기가 폐를 태우고 폭풍이 마을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곳에서 자라면서 사하족은 어린 시절부터 회복력을 배웁니다. 이 땅의 모든 일출은 기적처럼 느껴지고 눈 속의 모든 발걸음은 인내의 교훈입니다. 이곳은 그들을 단련시킨 세상입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사하족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성해온 세상입니다. 북극의 추위에 맞서는 목조 요새. 야쿠티아에서 건축은 예술 형태가 아니라 생존 코드입니다. 사하족은 집을 예쁘게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을 쪼갤 수 있을 정도로 맹렬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목조 주택은 흰색 풍경에서 조용히 솟아오르며 튼튼하고 사각형이며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벽은 두껍고 빽빽하게 채워져 있으며 얼어붙은 공기가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없애기 위해 정밀하게 잘린 빽빽한 타이가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문은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따뜻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게 유지됩니다. 내부에는 거대한 중앙 난로가 끊임없이 빛나며 집을 깊고 꾸준한 열로 채워 가족들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밤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모든 특징은 기능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모피 안감 벤치, 땅에서 스며드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겹겹이 쌓인 바닥, 그리고 겨울 눈이 구조물을 부수지 않도록 날카롭게 경사진 지붕. 많은 가정에서는 여전히 영구 동토층에 새겨진 천연 냉동고인 지하 얼음 저장고를 사용하여 몇 달간의 어둠 속에서 생선, 고기, 베리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유목민 사하족이 한때 사용했던 고대 원뿔형 피난처인 발라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휴대 가능하며 나무 껍질과 나무로 만들어진 이것은 생존이 이동성과 본능에 달려있던 과거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연이 용서하지 않는 땅에서 사하족은 편안함이 아니라 회복력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도 인간의 손으로 따뜻함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요리. 그들을 살게 하는 괴너지 음식.
야쿠티아에서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고안된 연료입니다. 사하족의 식단은 신체가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온도에서 수세기 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되었습니다. 모든 식사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강화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가장 상징적인 요리는 스트로가니납니다. 아직 꽁꽁 얼어붙은 강물고기를 얇게 썬 것입니다. 얼음 실크처럼 혀 위에서 녹아내리며 순수한 단백질과 오메가 풍부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이는 추위와 싸우기 위해 신체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효된 암말 젖인 쿠미스입니다. 시큼하고 탄산이 있으며 예상외로 상쾌하여 소화와 면역력을 높여주는 액체 형태의 천연 약입니다. 고기는 특히 영양가가 높고 깨끗한 지방으로 유명한 야쿠트 말 고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는 고기 덩어리, 골수, 뿌리 채소로 가득 찬 걸쭉한 스튜가 몇 시간 동안 끓여집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동물의 모든 부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설탕은 드뭅니다. 탄수화물은 최소한입니다. 식단은 단순하고 원시적이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근육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며 신체를 회복력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80대나 90대에도 강하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에 의해 설계된 것입니다. 끝없는 서리의 세계에서 요리는 생존 전략이 되며 사하족은 수세기 동안 이를 숙달해 왔습니다. 불, 얼음, 그리고 사하족의 힘. 사하족에게 몸은 자연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연을 견디도록 훈련된 대상입니다. 야쿠티아에서 자란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몇 분 안에 멈추게 할 온도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생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장 놀라운 전통 중 하나는 불 위를 걷는 것입니다. 특정 의식 동안 남성과 여성은 빛나는 석탄 위를 뛰어넘으며 발이 불타는 표면에 짧고 충격적인 순간 동안 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용기를 증명하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으로 불을 먹는 행위를 하며 불꽃을 입술 가까이 가져갑니다. 이것들은 공연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행해진 의지의 시험입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육체적입니다. 아이들은 영하 훨씬 아래의 온도에서 모피로 몸을 감싸고도 두려움 없이 학교에 걸어갑니다. 사냥꾼들은 깊은 눈 속에서 사냥감을 추적하며 얼어붙은 숲을 몇 시간 동안 걸어갑니다. 라이더들은 주인만큼 추위에 강한 야쿠트 말을 타고 얼음 평원을 가로지르고 지평선을 지우는 눈보라를 헤쳐나갑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강에서 얼음을 끌어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조차 엄청난 힘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하족은 마치 추위가 그들이 다루는 법을 배운 또 다른 요소인 것처럼 침착하고 리드미컬하게 그들을 수행합니다. 불과 얼음 사이에 끊임없는 춤은 그들의 몸과 정신을 형성합니다. 고난은 훈련이 됩니다. 반복은 인내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력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북쪽을 정복한 남쪽의 유목민들. 사하족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고향이라고 부르는 얼음 땅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은 중앙아시아의 더 따뜻한 스텝 지역을 떠돌던 피르쿠어를 사용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북쪽으로 이동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의 여정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그들이 알던 어떤 것보다 길었습니다. 강은 단단한 얼음, 도로로 얼어붙었습니다. 숲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둡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많은 집단이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사하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말을 길렀고 열을 가둘 수 있는 옷을 개발했으며 생존이 불확실한 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스텝 유목민에서 북극의 주인으로 변모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로 확장하여 새로운 통치 시스템, 무역 및 종교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하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언어, 의식, 그리고 독립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융합하고 나머지는 보존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유목민적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그들의 문화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의 승마술, 이야기,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들의 역사는 정복의 역사가 아니라 인내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북쪽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북쪽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침착하고 회복력 있으며 추위에 의해 형성된 사하족은 조용한 강인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율을 요구하는 땅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형성된 차분하고 꾸준한 회복력입니다. 야쿠티아에서의 삶은 빠르지 않습니다. 빠를 수 없습니다. 날씨가 모든 것을 좌우하며 사람들은 날씨와 싸우기보다는 그에 맞춰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성격은 이러한 리듬을 반영합니다. 사하족은 조용히 말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며 갈등보다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내는 그들의 성격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해야 하는 긴 겨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한 건의에 관한 조건에서는 분노는 위험하고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가족들은 유대감이 강하며 종종 여러 세대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삽니다. 어르신들은 나이뿐만 아니라 지혜, 즉 땅과 함께 사는 법, 언제 여행하고 언제 쉬며 극한의 추위 속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지식 때문에 깊이 존경받습니다. 아이들은 일찍부터 책임감을 배웁니다. 그들은 나무를 모으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고 겨울 용품을 준비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은 독립심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대부분 말을 타고 숲을 헤쳐나가며 많은 방문객들이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변화하는 날씨의 징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하족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그들을 환영하고 관대하며 놀랍도록 유머러스하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의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겨울 그 자체가 조각한 힘입니다. 불의 영혼과 샤먼의 세계. 사하족에게 세상은 살아있습니다. 숲, 강, 산, 심지어 차가운 공기 자체를 통해 숨쉬는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이 영적인 우주의 중심에는 모든 것 중 가장 신성한 힘인 불이 서 있습니다. 불은 단순히 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자이자 메신저이며 인간을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전통의식은 불로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말총이나 약초를 작은 제물로 태워 연기가 영역들 사이에 다리처럼 솟아오르게 합니다. 중요한 의식 동안 오윤이라고 불리는 샤먼은 깊고 리드미컬한 음조로 노래하며 불꽃을 인도합니다. 샤먼은 세계를 오가며 영혼들에게 공동체의 건강, 행운 또는 보호를 요청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하족이 불먹기와 불걷기를 행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두려움 없이 불을 만짐으로써 사하족은 영혼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질인 존경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불은 나쁜 에너지를 정화하고 몸을 강화하며 한때 같은 얼어붙은 땅을 걸었던 조상들을 기립니다. 또 다른 중심적인 믿음은 세 겹으로 된 우주입니다. 자비로운 영혼들의 상위 세계, 인간의 중간 세계, 그리고 어두운 힘들의 하위 세계입니다. 의식, 노래, 춤은 이러한 영역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이시악, 와이시악은 긴 겨울 후 태양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야외에 모여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발효된 암말 젖을 마시며 따뜻함과 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사족에게 신앙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불꽃, 추위 속의 모든 숨결, 그리고 자연과 공유하는 모든 조용한 순간에 존재합니다. 생계. 자연과 함께 일하고 거스르지 않기. 야쿠티아에서 살아남는 것은 힘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땅과의 조화를 요구합니다. 사하족은 자연의 리듬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왔으며 낭비를 벌하고 정밀함을 보상하는 기후에 완벽하게 적합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야쿠트 말입니다. 영하 훨씬 아래의 온도에서도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한 품종입니다. 이 말들은 운송수단, 고기, 우유, 심지어 영적인 상징을 제공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가축대의 건강으로 한 해의 풍요를 판단합니다. 사냥과 낚시는 필수적입니다. 남자들은 타이가 깊숙이 들어가 엘크, 토끼, 여우를 추적하며 발자국 전체를 삼킬 수 있는 눈 위를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얼어붙은 강에서는 두꺼운 얼음을 뚫고 북극의 추위에서 번성하는 어종을 낚습니다. 모든 잡은 것은 고기는 식량으로, 뼈는 도구로, 가죽은 의류로 완전히 사용됩니다. 여성들은 종종 공의 전통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은 순록이나 말 가죽으로 따뜻한 의복을 꿰매고 뼈로 복잡한 장식을 조각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상징적인 문양을 담은 직물을 엮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깊이 예술적이며 공동체의 영혼을 반영합니다. 여름에는 가족들이 가축을 돌보면서 베리, 약초, 야생식물을 채집합니다. 겨울에는 음식을 보존하고 도구를 수리하며 몇 달간의 어둠에 대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맹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목축, 사냥, 공예, 물품 저장 등 모든 일에는 고유한 리듬과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을 압도하려 하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일함으로써 사하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곳에서 견뎌내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설, 수명을 단축시켜야 할 땅에서 그들이 오래 사는 방법. 모든 현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하족은 생존의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추위는 극심하고 환경은 가혹하며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많은 사하족 어르신들은 80대와 90대까지 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며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흔합니다. 이것이 야쿠티아의 큰 역설입니다. 답의 일부는 그들의 몸에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적응은 추위에 적합한 신진대사를 형성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많은 질병에 저항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극도로 추운 지역의 사람들은 종종 심장병 발병률이 낮고 면역 반응이 더 강합니다. 사하족은 이것에 살아있는 예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자연적이고 영양 밀도가 높으며 신체 활동은 꾸준하고 신선한 공기에 대한 노출은 겨울에도 거의 매일 이루어집니다. 가공식품이 거의 없고 오염도 적으며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걷고 일하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비밀은 그들의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야쿠티아에서의 삶은 수용, 인내,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을 가르칩니다. 사하족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계절의 단순한 리듬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평온은 현대 생활의 질병에 대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불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화와 활력의 상징입니다. 불을 기리는 의식은 그들에게 따뜻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균형감을 줍니다. 결국 역설은 명확해집니다. 치명적으로 보이는 땅이 실제로는 더 강한 인간을 만듭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북방의 불꽃.
사하 문화의 핵심에는 단순한 진실이 있습니다. 생존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는 땅에 의해 형성되지만 인간이 자연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이해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그들은 추위를 존경하고 숲을 존중하며 강에 감사하고 불을 살아있는 동반자로 대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장 어두운 겨울밤에도 그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용한 내면의 힘, 즉 균형을 만듭니다. 공동체는 또 다른 기둥입니다. 가족들은 음식, 따뜻함, 그리고 일을 나눕니다. 어려움 속에서 아무도 홀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지혜로 인도하고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이러한 공유된 회복력은 어떤 폭풍보다도 강한 문화적 근간이 됩니다. 그리하여 긴 밤이 끝나고 여름의 첫 햇살이 돌아올 때 사하족은 이시악, 와이시악이라는 갱신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손을 들고 발효된 우유를 마시며 새로운 생명을 환영합니다. 이 순간은 상징적입니다. 끝없는 겨울의 땅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쿠티아를 떠날 때 그 이미지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광활한 눈밭에 맞서 타오르며 죽기를 거부하는 작은 불꽃. 사하족 그들 자신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그들이 추위를 힘으로 고난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목격한다면 당신은 결코 그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겨울이 지배하고 가장 강한 자만이 견뎌내는 곳에서 살 용기가 있습니까? 이 여정이 즐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고 신비로운 문화와 세상의 외딴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